네, 제가 오늘 뭐 발표할 내용은 좀 제목하고 여기 인쇄물에 대한 거 조금 뭐 바뀌긴 했는데요. 뭐 내용은 거의 유사합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우리 일정이 올해 7월, 8월 이렇게 잡히다가 이제 9월로 이게 연기되면서 계속 이게 좀 일정이 바뀌어서 아마 이게 인쇄물이 좀 바뀌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점 다시 드리고 또 양해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뭐 제가 말씀드릴 거는 오늘 뭐 콜드체인 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불소가스 관리, 그래서 뭐 고시 개정의 필요성과 관련된 내용을 좀 한 15분간 좀 말씀해드리고 했습니다. 뭐 간단히 이제 뭐 콜드체인은 여기 대부분의 분들이 다 콜드체인에 관여 있는 분 중에서 뭐 다 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콜드체인이 하면은 말대로 우리 연간 고리입니다. 고리, 그죠? 콜드니까 말이죠. 냉기를 같은 고리를 해가지고 순서적으로 우리가 대부분의 이렇게 먹고 사는 관련된 이제 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죠? 저희가 처음에 일반 뭐 야채든 뭐 고기든 모든 거를 그죠? 저희가 만들어서 그거를 냉동해서 나르고 거기다 콜도 그죠? 어떤 냉동이나 창고에다가 보관하고 다시 그걸 어떤 공장이나 이런 데서 가공을 하고 그죠? 그다음에 다시 그거를 우리가 흔히 슈퍼마켓이나 아니면 뭐 편의점 같은 데서 좀 보관했다가 우리 소비자들 소비 뭐 집에서 냉장고에 요 전체적인 그 체인을 저희가 콜드 체인이라고 지정하고 있습니다. 자, 뭐 시장인데요. 시장은 뭐 아마 저 다음에 우리 저 냉동공주협회 건사무님께서 좀 더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저 약간 오버랩이 되긴 했는데 그래서 좀 간단히 좀 개요만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상당히 큰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2019년에 전 세계가 한 197.2 빌리언 US 달러니까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1,300원만 따져도 한 250조 정도 좀 그죠 되고 24년에 예측하건대 한 427.5 빌리언 달러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550조 되니까 뭐 어마어마한 시장입니다. 그죠? 저희 나라 예산이 한 올해 한 600조, 650조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저희 나라 예산과 뭐 좀 작긴 하지만 비슷한 시장으로 커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20년도 보면 아시아 태평양이 뭐 아시다시피 그죠? 엄청나게 빠른 성장세를 가지고 있고요. 유럽, 북미가 거의 한 3분의 1씩의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뭐 기점해야 될 것은 아시아 태평양 시장, 우리나라를 포함한 한 13.1%로 매년 성장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가고 있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국내 시장인데요. 국내 시장도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직 뭐 공식적인 데이터는 뭐 발표한 데가 없는데 일단 많은 산업에서 예측하는 게 한 2020년 기준으로 한 12빌리언이니까 한 그죠? 우리나라 돈은 한 15조 정도 시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뭐 적지 않은 시장입니다. 15조니까 그죠? 전체적인 시장이. 또 하나 유념해 두셔야 될 거는 매년 23.9% 2018년까지입니다. 뒤에 데이터가 아직 없는데 뭐 어마어마한 성장 속도를 가지고 있다. 그걸 좀 유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케이.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3년 이제 팬데믹 이후에 우리 콜드체인 산업, 콜드체인에 대한 인식이 좀 더 중요시되고 좀 더 확연해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그죠? 우리 팬데믹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게 의약품이라든지 모든 식품 같은 것들이 그죠? 부패되지 않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점점 인식이 강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또 여러분 뭐 대부분의 젊은 친구들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배달 음식들 그죠? 배달 음식들을 좀 더 선호하게 됩니다. 배달 음식들의 많은 것들이 이제 콜드체인을 통해서 이제 수급되게 되는데 거기에 해서 죄송합니다. 더 많은 콜드체인의 수요와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이런 변화로서 저희가 아까 좀 전에 1년에 저희 나라가 23.9% 정도가 지금 성장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 팬데믹의 한 영향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뭐 관련 시사점인데요. 이거는 뭐 아마 대부분이 아시는 거예요. 첨단 이제 뭐 왜 드라이브가 되냐? 콜드체인이 왜 이렇게 커지고 있냐? 뭐 아시다시피 부패하기 쉬운 식품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증가했다. 그러니까 부패를 막기 위해서는 어차피 우리가 냉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수요가 점점 늘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좀 리스트레인이라고 해서 좀 콜드체인 시장에 좀 걱정거리는 오늘 우리가 주 이제 이슈가 될 에너지 비용과 상당한 투자 자본이 요구된다는 거. 아마 콜드체인이라는 게 모든 우리의 냉동 사이클을 이어서 그죠? 전기를 이용한 어떤 냉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기 에너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특히 이건 또 냉매를 써야 되기 때문에
냉매에 쓰는 그런 환경적 문제도 있고요. 그게 좀 큰 리스트레인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뭐 챌린지라고 쓰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 콜드체인 산업은 뭐 그 나라의 GDP 즉 잘 사는 나라 그죠? 잘 살수록 시장이 커지는 산업입니다. 뭐 보시다시피 그죠? 저희는 뭐죠? 집에 냉장고, 그다음에 슈퍼마켓의 모든 그죠? 신선 음료, 신선 뭐 음료, 과일 무슨 그죠? 이런 야채들 이 전부 다 인프라가 구축돼야 되려면 아무래도 그 국민들의 소비를 늘릴 수 있는 즉 인컴이 좀 돼야 되는 시장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런 신흥국들 동남아시아라든지 아프리카 이런 데도 점점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하나 다시 한번 이 문제는 미래 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요소는 콜드체인에서 이제 에너지 효율 기술과 냉매 문제다. 그게 가장 우리 콜드체인의 현재 입장에서 큰 시사점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약간 기술적인 내용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적인 내용은 자, 콜드체인에 쓰이는 대부분의 이제 되면 상업용 그죠? 냉동 냉장 부분이라고 저희가 말을 하는데요. 흔히 아시다시피 뭐 쉽게 슈퍼마켓이라든지 아니면 큰 그죠? 우리 리테일샵 가면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그죠? 뭐 편의점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전부 다 이제 냉장을 하거나 냉동을 하기 위해서 냉동기들이 돌아갑니다. 그 냉동기들이. 그 냉동기가 이제 뭐 기본적인 원리는 집에서 쓰시는 냉장고와 같은 원리입니다. 하지만 좀 더 규모가 크고 기술을 쓰는 냉매나 이런 것도 좀 다른 거죠. 그래서 그런 기술 좀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 대충 드리면 뭐 1차 냉매 분산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1차 냉매, 그다음에 1차 냉매에 대해서 상당히 길면은 거기서 2차 냉매도 좀 쓸 수 있고요. 시스템 디자인 같은 건 대부분이 증기 압축식 사이클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이클도 있긴 하지만 뭐 지금 우리 콜드체인에 사용하는 대부분의 우리 시스템들은 증기 압축식이 한 90% 이상, 뭐 95%까지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대형 1차 냉매 분배 시스템, 펌프식 냉매 시스템 또는 중력 순환 시스템에서 만획식 증발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대용량일수록. 그 다음에 저온 시스템은 마이너스 20도에서 매우 낮은 마이너스 40도까지 다양하게 시스템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케이. 이제 메인 이슈가 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자, 그동안에 우리가 콜드체인에서 어떤 냉매들이 이런 것들을 써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죠? 뭐 작은 가게, 작은 규모의 스토어든 큰 규모의 스토어든 대형 냉매들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전부 다 이제 HCFC, 투도 뭐 아직 많이 쌓여 있고요. 우리나라에. 대부분의 HFC 냉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가로 안에 보시면 GWP가 엄청 높은, 그죠? 우리 온난화에서 높은 냉매들이고요. 그것들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HF4 냉매 중에서 또 많이 좀 사용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HF4도 또 문제가 있어서 다시 이제 하이드로카본이라든지 아니면 그죠? 암모니아, 그 다음에 CO2 같은 자연 냉매로 좀 가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추세입니다. 추세. 대부분 뭐 냉매에 대한 그죠? 의견과 이런 것도 다양성으로 쭉 나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최근 유럽에서 작년 2022년 데이터를 보시면 2022년에 신규로 그러니까 예전 거 말고요. 신규로 슈퍼마켓이나 리테일샵에 설치되어 있던 우리 냉장 시스템이 대부분 있고 냉장 시스템의 99%는 이 CO2 시스템을 쓰고 있답니다. 유럽에서는. 그죠? 우리하고는 좀 상당히 좀 갭이 있는 지금 시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여기서 뭐 좀 고려 사항들은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죠? 안전 및 실용성이 좀 필요하고요. 아마 727하고 암모니아가 우리가 지난 R22를 쓰기 전에 많은 냉동 창고라든지 이런 시스템에서 많이 썼는데 아셨죠? 암모니아가 좀 위험 물질로 해가지고 점점 쓰지 못하게 해서 R22로 바꿔왔다가 R22도 지금 아시다시피 HCFC 냉매 못 쓰게 돼서 좀 더 좀 페이스 아웃되고 있어서 이런 상황인데 기본적으로 하여튼 뭐 미리 뭐 암모니아 같은 거는 아주 안전적으로 잘 좀 이해되고 있고요. 최근에 대해서 이런 냉매들도 쓰고 있고 상업성에서 말했듯이 이런 727, 744들이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비용이 일단 싸야겠죠, 그죠? 너무 비싸면 어차피 아무래도 우리가 사용 못할 것 같아서 그래서 727 같은 이제 암모니아가 엄청 그죠? 저렴한 옵션이 될 것 같고요. 에너지 효율 문제 아주 이슈입니다. 에너지 효율. 어차피 이제 냉동 창고나 이런 우리 콜드 체인에서는 그동안 에너지 효율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기존에 한 30년, 40년 동안 우리 가정용 그죠? 기기들, 특히 가정용 냉장, 특히 에어컨 기기들은 에너지 효율이 엄청나게 발전해 온 반면에
이쪽 산업엔 아직까지 별로 관심이 없다가 최근 한 10년 좀 안 된 것 같은데 전 세계적으로 이 분야에서도 에너지 효율에 대한 관심이 점점 깊어져서 규제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을 개선하거나 하는 추세입니다. 오케이. 자, 요거는 뭐 제가 한 건 아니고 여기 이제 IR에서 만든 자료인데요. 이거는 콜드 체인이 CO2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느냐 전 세계적으로, 그죠? 우리가 가장 이슈가 지금 뭐 올여름에도 덥고 내년도 아마 더 더울 것 같은데 CO2 보시면 총 한 340메가톤 정도를 발생한답니다. 여기 아마 2021년 데이터인 것 같은데, 그죠?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CO2 발생량이죠. 전 세계에서 대부분의 아시아, 그죠? 동아시아겠죠. 뭐 우리나라 포함한 중국, 일본, 북미, 동유럽 및 서유럽만이 CO2 발생량의 60%. 보시면 이게 지금 뭐, 그죠? 그림을 나타내시면 뭐 중국, 인도, 뭐 우리나라, 일본, 뭐 러시아도 꽤 많은, 그죠? 발생하고요. 뭐 미국, 그죠? 그 다음에 브라질, 뭐 이런 나라들이 상당히 콜드 체인으로 CO2를 발생시키는 국가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뭐 아프리카 같은 데는 아주 적고요. 그 얘기는 콜드 체인이 보고는 안 된 데는 아주 적지만 기존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에서 콜드 체인이 발생하는 CO2량이 어마어마하다.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크게 요게 좀 그림을 보시면 이게 3개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과연 콜드 체인이 CO2로 발생하는 원인이 뭐냐? 어디서 발생하냐? 크게 3가지입니다. 하나 보시면 일렉트리시티가 한 60% 되고요. 하나는 냉매, 하나는 DJ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자, 일렉트리시티라는 거는 이제 오퍼레이션 할 때 우리가, 그죠? 콜드 체인을 우리가 설치하고 계속 가동할 때 쓰는 전기열로 인한, 그죠? 전기를 사용했을 때 있는 CO2 발생. 그게 거의 한 60%고요. 그러니까 뭐 한 50% 이상, 한 되게 많은, 그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제가 에너지 효율이 강조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는 게 이제 냉매. 아시다시피 냉매가 지금 아직도 우리나라 같은 콜드 체인은 뭐 R22 이런 거 대부분 쓰는데, 그죠? 이런 냉매에서 나는 아까 같이 GWP 큰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18%가 디젤 나오는데 이건 디젤 뭐냐면 아까 콜드 체인의 하나의 그 파트가 운송이잖아요. 대부분의 콜드 체인의 그죠? 우리 그 운송은 보통 디젤 자동차를 사용합니다. 가솔린이나 뭐 전기차보다는. 그래서 디젤 차들이 발생하는 CO2 발생량. 그래서 크게 이제 3가지로 나눈다. 그죠? 그래서 아까 에너지 효율인 전기, 오퍼레이션 그때 CO2 가장 크고 오늘 우리가 다룰 냉매도 22% 상당히 중요한, 그죠? CO2 발생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 쭉 각, 그죠? 파이널 컨섭션이 이렇고 리테일, 트랜스포테이션, 스토리지, 프리쿨링 있을 때 각각 뭐 전기, 디젤, 그다음에 냉매가 차지하는 CO2 양들을 좀 도시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 냉매도 한 22%의 CO2 발생의 연인이 있기 때문에 이 냉매가 우리 콜드 체인 산업에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국가별 아까 말씀드린 작년에 22년에 우리가 오존층 기본보호종 박스에서 HFC도 일단 냉매로, 그죠? 이제 규제를 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거는 아마 아직 안 나왔는데 각국이, 그죠? 뭐 미국, 뭐 유럽, 미국, 뭐 일본, 캘리포니아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각각 뭐 이름을 붙여서 F가스 규칙이라든지 뭐 스냅, EPA, 뭐 건강관정, 뭐 SB 해가 쭉 해서 쭉 하고 있고 우리도 하고 있고, 그죠? 그래서 하고 있는데 하지만 아직도 콜드 체인 산업에서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적용되지 않는 게 우리 현실이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HCFC 상대에서 쭉 하고 있는데 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공기 조화기 대기 환경 보존법에서 우리가 하고 있어서 2017년부터는 100kg 이상, 2018년에서 50kg 이상의 냉매 사용 공기 조화기들, 보통 에어컨이 상관인데 에어컨에서 지금 규제를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오케이. 자, 이제 메인 이슈로 좀 넘어가야 되는데, 자, 이런 환경에 자, 우리가 콜드 체인 산업이 이렇게 CO2를 많이 발생하고, 그죠? 하는데 이걸 그럼 어떻게 우리가 지금 대책을 해야 되나? 아시다시피 HFC 냉매도 우리가 앞으로 좀, 그죠? 규제가 되고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특히 우리 산업계, 이 관련된 산업계들이 여기에 많은, 그죠? 시장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요새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게 그 기업 하시는 분들은 ESG 경영입니다. ESG. 뭐 그거 ESG 뭐 대기업이나 뭐 저는 중소기업까지 관심이 있어서 ESG가 기업의 평가에 아주 중요한 팩터가 들어가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보면 콜드체인 산업계 현황을 좀 보시면요, 지금 전체적으로 탄소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가 한 746개 정도 되고요, 목표 관리 대상 업계가 한 396개가 됩니다. 그죠? 그중에 이 뭐 대부분 보시면 뭐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 정도 됩니다. 혹시 뭐 이름만 봐셔도 다 아시는 기업들이니까, 그죠? 그런 기업들이 ESG 경영 평가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환이 바로 우리 탄소 감축입니다. 감축. 그러다 보니까 이런 콜드체인 회사들도 상당히 영향을 받고 있다. 그죠? 좀 위기를 느끼고 있다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뭐냐면 뭐 아마 여기 아마 환경부 뭐 다 오셨는데, 기본적으로 아직까지 환경부 고시에서 HFC 냉매를 온실가스 총 배출량에 아직 반영을 안 해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물론 뭐 앞으로 그죠, 뭐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오존청 기본법이 좀 바뀌면서 HFC 냉매가 오케이 규제 대상이다 했으면서 거기에 대한 뭐 밑에 고시라든지 시행령 이런 것들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좀 이루어지지 않아서, 물론 뭐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산업계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게 지금 다른 국가하고 지금 상의합니다. 이게 왜 문제냐?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오케이 이런 온실가스 감축에 HFC 낸 감축을 하면 여기에 대해서 ESG 평가에서 좀 기업 평가를 좀 높게 받습니다. 받을 수 있게 당연히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오케이 열심히 하고 싶어도 이게 지금 기업 평가에 영향을 안 받으니까 아무래도 좀 이게 좀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게 이 콜드체인 산업에 있는 산업계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뭐 이런 회사들입니다. 지금 뭐 대부분 외국계 회사들인데요. 뭐 코카콜라, 펩시, 하이네켄 뭐 이렇게 뭐 언제까지 얼마큼 줄이겠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하여튼 뭐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 맞아 양재동에 지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본사는 저쪽이죠, 나중 어디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다 저기 22년에 우리 국제표준 1400을 획득하고 2050까지 탄소 중립을 표명하면서 우리나라 최초로 친환경 암모니아 냉매를 좀 다 쓰겠다, 기존의 R22 대신에 발표를 하셨습니다. 2050년이니까 아직 좀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통공사 쪽에서도 좀 발벗고 나서 이거 이유가 바로 ESG 영향 평가를 좀 잘 받기 위한 그런 역할입니다. 요거는 전환 기업 사례로 죄송하지만 제가 몇 분까지죠? 시간이 아까 시작을 죄송합니다. 35분까지. 35분까지 오케이. 시간입니다. 자, 이제 일본 기업인데요. 일본에 뭐 저도 뭐 가보진 않았습니다. 이제 일본 냉동 창고 하는 이 요코레이 그룹이라고 있는데 뭐 두 번째로 큰 이 기업이랍니다. 거기 보시면 72년부터 앞으로 23년, 2030년까지 자, 자기네들이 운영하고 있는 냉동 창고의 냉동기를 냉매를 어떻게 좀 변화할 거냐는 플랜을 지금 뭐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뭐 기존에 있는 그죠? 뭐 프레온 가스 냉매에서 자연 냉매로, 뭐 자연 냉매가 암모니아가 됐든 뭐 CO2가 됐든 그거는 좀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겠지만 어쨌거나 2023년에는 한 70%까지를 자연 냉매로 수용량 중에 107만 톤 농락된다. 70%니까 뭐 자기네 기존에 있는 프레온 냉매에서 대부분을 바꾸고 2030년엔 한 80%까지를 자연 냉매로 바꿔서 자기네들의 냉동 창고를 운영하겠다는 게 이 사람들의 플랜입니다. 자, 다시 요거 아마 기업하시는 분들은 아마 좀 관심이 있으실 텐데요. 흔히 우리가 ESG 경영 평가할 때 쓰는 우리 국제 기준이 ISSP입니다. 물론 뭐 지금 ESG 평가하는 기준들이 뭐 미국도 있고 뭐 유럽도 있고 여러 개 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ISSB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최근에 뭐 스코프 1, 2, 3 해가지고 이게 계속 버전이 업데이트되고 있는데요. 뭐 자세한 거는 제가 좀 말씀드리기 좀 뭐 시간이 없을 것 같고요. 자, 스코프 3가 이제 최근에 개정이 됐던데 여기에 ESG 경영이 일어날 때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기업 공개를 의무적으로 요구하겠다는 게 이 사람들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 뭐 대기업이 있다 봅시다.
자, ESG 평가 쭉 하면 항목이 쭉 뭐 100개, 200개 있으면 그 중에 당신이 오케이 올해 그린가스 즉 탄소를 얼마큼 자기 회사에 줄일 수 있겠습니까를 거기에 넣는 거죠. 그거를 좀 평가하겠다는 게 우리 ISSB의 새로 업데이트된 자료입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기업에서는 무조건 그죠 탄소를 줄일 수 있는 의지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 예. 뭐 이게 지금 뭐 만장일치로 투표를 뭐 한다니까, 아이고 이죠, 그죠? 아마 올해 뭐 표준이 발행하면 최소한 내년부터는 좀 그죠 이게 이펙티브 되지 않을까. 그럼 아마 기업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정리를 좀 하면, 자, 제가 뭐 좀 앞에 콜드체인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 오늘의 메인 이슈가 자, 콜드체인에서 탄소 중립을 하고 탄소를 줄이는 게 어떠한 영향이 있느냐. 물론 뭐 전 세계적인 탄소 중립으로 가서 우리의 지구 환경을 좋게 하는 것도 가장 궁극적인 목표겠지만, 그 와중에 기업하는 입장에서는 아주 ESG 경영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앞으로 점점 더 영향을 미쳐서 기업하는데 상당히 어떻게 보면 뭐죠? 짐이 될 수, 뭐 짐이라고 좀 그렇고요. 아주 신경이 써지는 그런 평가다. 자, 지금 현재 뭐 우리나라 지금 냉동구조, 콜드체인도 냉동구조 산업 중 하나인데요. 지금 한 뭐 대부분 아직도 그죠? HFC를 95% 이상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이제 HFC를 쓰는데 HFC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규제하면 이게 점점 쓰지 못하게 되니까.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2020년 키갈리 의정서에 가입했어서 아마 내년 2024년부터는 저희가 우리 유엔에다가 발표를 해야 되죠, 그죠? 자, 어떻게 우리가 줄이겠다. 24년부터 우리가 해서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죠? 아직까지 뭐 그죠? 눈에 가시적인 건 지금 아직 안 나온 것 같고 그 현 상태인데요. 자, 앞으로 자 일단 냉매를 전환해야 된다. 냉매 이거는 뭐 갈 수밖에 없는 냉매. 근데 냉매가 지금 각 분야별로 하도 지금 뭐 혼선입니다. 뭐 에어컨 산업 다르고 그죠? 일본에서 우리가 여기 나오는 콜드체인 쪽은 약간 좀 여기도 스코프가 좀 줄어들긴 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 추세가 거의 자연 냉매로 지금 가는 추세입니다. 아까 했던 714, 744 지금 암모니아 또는 CO2 일부는 뭐 하이드로카본계들로 뭐 가고 있는 게 전 세계적인 추세로 지금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에 맞춰서 산업계가 반드시 좀 대응해야 된다. 그렇기 위해서는 뭐 이런 법들, 그죠? 기존에 있는 법들도 좀 많이 좀 개정을 좀 해야 되고 좀 업데이트 해야지. 뭐 아시다시피 산업이라는 거는 뭐 물론 뭐 볼런터리로 자발적으로 할 수 있고 강제할 수 있는데 법이라든지 이런 강제성이 띄면 좀 더 산업 전환이 좀 빨리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뭐 저희가 반드시 빨리 이루어져야겠다. 네,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우리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냉매 포함, 특히 HFC 냉매를 좀 반드시 포함해서 그죠? 이거를 가지고 우리 기업들이 오케이 우리가 HFC 냉매로 해서 줄이고 새로운 자연 냉매라든지 로우 GWP 냉매를 사용했을 때는 좀 ESG에서도 좀 경영 평가 잘 받고 그 다음에 국가의 그죠 우리 이제 NDC에도 좀 기여하고 궁극적으로는 2050년 탄소 중립에도 좀 기여할 수 있도록 그런 걸로 좀 빨리 가야지. 우리가 좀 더 그죠 좋은 사회 우리 또 자손에도 좀 더 좋은 환경을 내주지 않을까. 거기에 하여튼 제 발표에 좀 마무리가 됐도록 하겠습니다.